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에 건전한 조정을 받고 상승 마감하였으며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이상적인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비록 시가 고가 출발하여 장중에 두 차례나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던 미국 증시는 그래도 장마감 30분을 남겨놓고 넷플릭스의 실적 이슈로 급등하였는데요. 단지 넷플릭스 때문에 종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미 있는 주간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이 출발 자리는 무려 1.7%나 갭 상승을 한 294선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시장이 경계를 291 후반에서 292선으로 봤던지라 이 정도 갭이면 시가에 모두 반영했을 가능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심까지 정확히 기술적 조정만 주고는 오후 들어 또다시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1,500억 가까이 하고 또 프로그램 매도도 2,250억이나 나오는 등 21선 도달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지받을 자리에서 잘 지지받자 매도를 포기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걷어내면서 기술적으로 이상적인 아랫꼬리를 달린 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1,500억 매도했지만 선물은 오후 1시까지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었죠. 물론 오전장이 선물 매도가 신규 매도가 아닌 차익 실현성 성격이 그런 매수분의 청산으로 인한 매도였다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의미 있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는 오후 1시 이후에 들어온 선물 매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 수량이 33만 5천 계약이나 되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한 동안 미결제 약정 감소가 의미 있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숏 커버 다운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제 콜옵션이 환매의 트리거를 건드릴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서 수요일에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순식간에 300선에 근접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콜옵션 300 이상의 행사가에는 미결제 약정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어서 환매가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여러가지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오늘이 옵션 전광판을 보면 콜 클래스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덜 쌓인 반면 풋 클래스 쪽에서는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골고루 쌓여서 시장이 상승할 때 이 풋옵션을 매도해서 델타 헤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웬만해서는 풋옵션이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월물 들어서 풋옵션이 처음으로 평균 발행 단가를 확실하게 깨버린 날이기도 하죠. 어중간에 마이너스 1% 정도? 이 정도 하락해갖고는 풋옵션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오후장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21선을 넘겨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5일 수요일에도 같은 자리인 2250선에서 미끄러져 내렸는데,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 따라 추가 상승이 결정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300선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 급등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보다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장중 조정을 받고 주 후반에 상승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따 시장 총평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른바 포모성 매수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4분기에 지금 시장이 상승할 때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면 올해의 성과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죠. 그래서 조급함이 생길 텐데요. 이번 시장 하락의 전환점이 9월 23일 금요일이 급락 출발지인 종합주가지수 2330선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간까지는 반등이 점진적으로 나오든 급등으로 나오든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숏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의 상승은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란은행이 국채 매각 일정을 또 연기할 가능성을 전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튀었어요. 근데 이 주가지수 선물을 아래로 깔 만한 재료도 없었죠. 그래서 유럽 시장 현물 개장은 플러스 1%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가 미국 본장 개장 전까지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다만 미국이 갭 상승이 2%가 넘게 나오니까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윗꼬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현물 기준으로는 1% 이상 상승해서 마감하게 되었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유로화 약세, 이탈리아 국채도 다시 눌리면서 멜로니 그 이탈리아 총리 예정자에 대한 우려가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저가를 찍으려 했던 독일 국채 등 유럽 국채가 이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강하게 상승해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의 하락을 막았고요. 한편 미국채는 지금 극도의 수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국채가 위로 돌기 시작했던 점에서 이제 미국채도 조심스럽게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이 터미널 레이트이 5%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년물 국채는 추가 하락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유럽 국채가 먼저 돌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미국 국채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달러화가 조심스럽게 아래로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가 부러지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이 150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엔화 시장에서 엔화 매수 개입이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가든 뭐 어떻게든 달러 인덱스가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노리고 뭐 엔화를 지금 매수할 생각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 엔화가 이 정작 아시아 세션에서는 잘 안 움직이고 유럽 세션 넘어간 뒤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엔화를 미리 매수해서 보초병을 서지 않겠다. 이게 저희 태도예요. 오히려 저는 오지달러가 추가 반등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 오지달러가 상승 전환되려면 원자재들이 튀어야됩니다. 근데 오늘도 구리가 1% 넘게 하락한 등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3분기 GDP 발표를 24일로 미룬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원자재들이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일견 합리적인 견해를 보고 있어요. 다만 계속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이어진다면 그동안의 눌림을 모두 더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81.3달러까지 눌렸습니다. 장중 하락폭으로 보면 마이너스 4%를 찍은 거라 나름 살벌한 하락이 나온 것이죠. 뉴스플로우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 밀렸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 내일 모레 이 11월물 기름이 선물 만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롱 포지션이 스탑로스가 나와서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이 원유 재고에 시장이 잘 버텨준다면 저는 기름은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강세 영향이 더해 개장 전 이 프리마켓에서 골드만삭스의 호실적 발표로 시장이 살짝 과열되기까지 했습니다. 갭으로 무려 2.5% 가까이 떠서 출발한 증시는 개장과 함께 대량의 선물 매도 공격을 맞으면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나스닥 중심으로 대량의 매도가 나왔으나 시장을 바로 밀어버린다기보다는 꾸준히 숏 커버가 나오는 가운데 단기 차익 실현성 매도가 시장을 눌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장과 함께 매물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유럽 마감할 때까지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매물을 얻어맞으며 고가 대비 마이너스 2.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마저도 스트레이트로 깨서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어리둥절해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 밀 일이었을까 싶었지만 이렇게 하락한 동안 변동성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갭 상승이 과하게 나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 정도라고 인식하였는데요. 그렇게 유럽 마감할 때까지 눌린 증시는 이후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반등을 해서 다시 11,24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장중 추가 조정에 대한 압력이 계속 있었지만 증시 반등 압력이 더 강해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3시 30분 조금 넘어서 그 애플의 아이폰 14 플러스 요 생산 중단한다는 보도가 떴어요.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전체 주가 지수를 빠르게 끌어내리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제가 그 애플 생태계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아이폰은 이제 그 아이폰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거고 14 플러스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품이라서 그냥 단종시킨 것으로 보는데, 이 이슈로 애플을 그렇게까지 집어던질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과한 액션이었다고 보는데요.
이후 시장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마감 30분 정도 남겨놓고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은 장마감 후에 나온 것이지만 그 전부터 숏 커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남은 30분 동안 시장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였고 이후 넷플릭스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은 바닥에서 의미 있는 장중 조정을 마친 아주 강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황에서 이 넷플릭스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였다고 하지만 넷플릭스 말고도 그 전부터 더 이상 시장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 선물 매도자들이 커버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 보면 장 후반에 급등할 때 이게 개별 종목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인덱스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오른 거예요. 즉 시장이 건전한 조정을 받고 상승 마감한 것에 대해서 숏을 잡은 쪽에서 살짝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다들 베어마켓 랠리로 보고 있는데 뭐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지수가 하루 더 상승해서 사흘 연속 양봉을 뽑아낸다면 이 숏을 손절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돼요. 또 골드만삭스나 뭐 넷플릭스나 이 실적 발표 후 생각보다 주가가 오버솔드했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다 보면 뭐 오버솔드의 바닥에서 50% 이상 상승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고용도 양호하고 뭐 그래서 긴축을 강화해야 돼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논리를 이제는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래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또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이 시장이 갭으로 과하게 뜨거나 또는 과하게 갭 다운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커요. 개장 전 시간 외에서 미리 당기거나 밀리고 또 장마감 후에 밀거나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중에는 추세로 챙겨 먹을 분량이 얼마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기조를 롱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저점 매수를 하고 또 기본 수량을 절대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무리 갭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숏으로 막 돌리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숏으로 막 자꾸 돌리고 뭐 롱으로 뒤집고 이런 거에 적응되면 포지션으로 돈 벌 수 없습니다. 돈 벌기 힘들어요. 물론 이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상단을 어느 정도 닫아놓는 그런 매매는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롱숏을 자유롭게 뒤지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키드 마틴이 8.99% 상승하고 노스록 그루먼이 6.09% 상승했는데요. 이들 방산주가 지난주 금요일 과도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 테마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냥 금요일에는 시장이 일시적 매도가 나오면서 생긴 현상이고 매니저들은 여전히 기존 롱을 잡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롱을 쳐지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금융주들이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갭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만 잘 나오면 시장은 저는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2.5포인트나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장 마감 30분 전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물 ETF를 보면 강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장이 갭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야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흐름, 예를 들면 약보합이라든지 또는 강보합 정도로 나온다면 시장은 밀리기보다는 또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에는 기존 롱 포지션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숏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하지 않고 다음 주 상황 봐서 콜옵션을 일부 매도한 식으로만 대응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을 눌림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모든 수량은 하루 더 오버나이트 할 계획이고요. 나스닥은 하루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나스닥 선물이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전일이 고점을 강하게 오버슈팅으로 뚫고 장대 항봉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또 유럽 세션에서 미리 움직여서 정작 본장에서는 갭 상승으로 출발하게 되면 오늘처럼 장중 대응은 아주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적 장세와 숏 커버가 함께 나온 장세가 이런 식으로 갭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롱 포지션은
최대한 잘 버티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